자,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반 담당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컴퓨터 일반 과목은 사실은 굉장히 좀 범위가 좀 넓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신기술까지 나오고 있고요. 저희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과목이 바로 컴퓨터 구조 일반입니다. 전자계산기 구조 일반. 그다음 두 번째가 네트워크와 보안. 사실 보안도 굉장히 요즘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소프트웨어 공학까지. 그다음에 멀티미디어까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과목,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전자계산기 컴퓨터 구조 일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조 중에서도 먼저 컴퓨터의 역사와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 그다음 컴퓨터 시스템의 여러 가지 특징들, 그다음 분류하는 거, 네, 저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대체 이제 컴퓨터가 무엇이냐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력된 자료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죠. 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갖다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바로 EDPS 전자 자료 처리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요, 바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를 갖다가 보여준다, 그런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저게 바로 우리는 컴퓨터 또는 전자계산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컴퓨터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된 것은 많은 어떠한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컴퓨터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ENIAC이 되겠습니다. ENIAC. ENIAC은 세계 최초의 바로 디지털 컴퓨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ENIAC. 자, 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그럼 처리를 했느냐?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쓰고 외장 방식. 여기서 외장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프로그램은 어떠한 결과를 갖다가 도출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장 방식은 논리회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논리회로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어떤 회로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이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ENIAC 시대는 1950년대였는데 굉장히 컴퓨터가 그러죠, 회로로 구성되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어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세계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는 바로 ENIAC이고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썼다. 자, 그 이후에 에드삭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어요. 에드삭. 자, 에드삭은 자, 여기 보게 되면 S가 있죠. S가 스토리지예요. 그래서 비로소 메모리라고 하는 기억 장치를 갖다가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처리를 했죠. 그래서 얘는 세계 최초의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으로 써 있어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메모리를 갖다가 이용해서 메모리 안에 바로 프로그램을 적재해서 하나씩 한 줄씩 실행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어떤 방식이 되고요. 현대 모든 컴퓨터가 지금도 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갖다 처음으로 우리가 일단 제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폰 노이만. 네. 폰 노이만. 그래서 폰 노이만 컴퓨터다. 또 현대의 컴퓨터는 그래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제안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고요. 저 처음으로 구현한 것이 에드삭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S가 있으니까 S가 스토리지 약자예요. 그래서 저장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에드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에드박. 자, 이건 최초의 이진 표현 방식. 사실 그 동안에는 일단 인간 중심으로 모든 데이터 표현을 갖다가 십진 어떠한 방식을 썼는데, 바로 이제 컴퓨터 자체가 바로 0과 1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진 표현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숫자와 문자를 갖다가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지만 이와 같은 이제 컴퓨터들은 이제 특수한 어떠한 규모 또는 특수한 조직에서 이걸 갖다가 사용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상업용으로 일단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나오게 됐는데요. 저게 바로 유니박입니다. 유니박. 네, 유니박은 세계 최초의 상업용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무 처리를 할 때 사용해주는 그런 어떠한 컴퓨터는 유니박이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반드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컴퓨터도 이제 세대별로 쭉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요. 정확하게 연도를 딱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바로 이제 5세대 컴퓨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세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어떠한 소자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소자라는 것은 논리적인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1세대 때는 바로 진공관이라고 하는 큐브라고 하는 바로 진공관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공관은 어떠한 회로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굉장히 열 발생이 좀 심했었습니다. 저기 바로 이제 1세대 때 어떠한 논리 회로로서 진공관이 이용되었다. 네. 그 이후에 2세대가 있습니다. 2세대 때는 조금 갖다 이제 소형화시킨 바로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이용을 했고요. 네. 3세대 때는 이런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뭐 저항기 같은 것을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구성하게 됐어요. 저게 바로 집적 회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집적 회로라는 것은 하나의 반도체 칩 안에 반도체 이제 칩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칩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또 부품들을 갖다가 집적화시켜서 만들어진 어떤 소형의 그런 어떤 반도체 회로를 바로 우리는 집적 회로, 바로 IC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집적도에 따라서 사실 또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SSI는 어떠한 게이트가 집적된 것이 1부터 100개 정도까지 집적화 시킨 거고요. 그다음 MSI는 100개부터 1000개, 네. LSI는 1000개부터 10,000개, VLSI는 10만 개부터 100만 개 이하, 그다음 ULSI라는 것은 100만 개 이상 어떠한 집적도를 통해 가지고 일단 IC를 구현되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세대부터 이제 5세대까지도 계속 이제 IC가 이제 사용됐는데요. 바로 이제 4세대 때는 LSI, 그러죠? LSI나 VLSI라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했어요. 고밀도 집적회로, 초고밀도 집적회로 같은 것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5세대 때는 바로 100만 개 이상의 어떠한 저 칩이 구성되어 있는 100만 개 이상의 게이트, 어떤 회로가 부품들이 구성되어 있는 ULSI를 썼고요. 그다음 광소자, 도제품 소자, 자, 이런 어떤 새로운 소자들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5세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세대부터 이렇게 세대별로 저 어떠한 중요한 논리 소자를 구성하고 있는 소자에 대해서 일단 순서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연산 속도라는 것은 바로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프로그램 명령으로 구성되는데요. 어떤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 연산의 어떤 수행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1세대 때는 밀리세컨드라고 해서 1000분의 1초, 1초를 기준해서 1000분의 1초의 어떤 속도를 갖는 것을 밀리세컨드, 갖다가 1세대 때는 밀리세컨드의 어떠한 연산 속도를 가졌고요. 그다음 2세대 때는 요것보다 이제 1000배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죠? 네, 100만 분의 1초 정도.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세컨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노세컨드는 이제 10억 분의 1초 정도의 굉장히 빠른 속도의 어떠한 시간의 개념을 나노세컨드라고 합니다. 그다음 피코세컨드, 그다음 이제 fem토세컨드, 아토세컨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것도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또 중요해서 바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자, 이런 식으로 1000배씩 계속 빨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1세대 때 이제 컴퓨터는 바로 이제 애니악 시대, 아까 그죠? 에드삭 시대, 그와 같은 어떤 시대다 보니까 사실 어떠한 프로그램 개념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개념보다 하드웨어적인 그런 어떤 중심으로 일단은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도요,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를 해주는 일괄 처리 방식을 갖다가 이용한 것이 바로 1세대 컴퓨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처리 기법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시 뒤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키워드 중심으로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하면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그런 어떠한 초창기 때 데이터 처리 방식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2세대가 있죠. 자, 2세대가 좀 기억을 해둘 그런 어떤 중요한 세대가 되겠는데요. 2세대 때는 비로소 이제 컴퓨터 자체를 갖다가 하드웨어를 동작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실제로 도입이 됐고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메모리에 올려놓고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또 CPU를 이용하고 있는 다중 처리 시스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그러죠? CPU하고 어떤 입력 장치를 연결시켜 가지고 언제든지 데이터를 갖다가 실시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 처리를 갖다가 수행한 것도 2세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에서 나온 모든 기술들은 현재도, 그렇죠? 현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